남부장의 가족 같은 회사. 첫 번째 에피소드.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 같은 회사의 남부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는데 가정에는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동쪽에 살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여름 꽤 길었던 장마와 초대형 태풍을 이야기하면서 이상기온이 그 이유라고 하는 말들이 꽤 나왔었는데요. 조금 이른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올겨울 기온도 벌써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겨울이 찾아오던 평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명절 기간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전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발 대확산이 발생했을 때 혹시 다음에 또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추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규모 확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확산은 클럽이나 종교시설 같이 구체적인 핵심 공간이 있었는데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 공간이 없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소규모로 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만약 추석이 새로운 확산의 시작이 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프롤로그를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경우에는 9월 8일 새벽에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요. 심사에 대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즈음에 승인이 될 줄 알았는데 평일 기준으로 이틀이 지난 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프롤로그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초 계획도 금요일 업로드였는데 고민할 부분이 많아서 하루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사실 토요일에도 업로드를 못할 뻔했는데 방송의 퀄리티나 정체성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언제 첫 업로드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 시작을 하는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결과물이 좀 엉망진창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음을 할 때와 편집을 할 때 그리고 업로드한 최종본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방송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초보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장 수습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도 조금 수정을 했고요. 특히 유튜브의 경우 나중에는 보는 재미를 좀 드릴 수 있는 편집 컨셉을 잡아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팟캐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튜브는 당분간은 간단한 형식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프롤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정확히 지금 5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만에 청취자분들의 큰 관심이나 호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억지로라도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제 성격이 또 괜히 실망을 하게 되면은 의지가 많이 꺾일 수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반응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고요.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사연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처음 이 가족 같은 회사를 준비할 때부터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청취자의 호응을 기다리고 그동안 차분히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히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소개하는 사연의 수나 방송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가족 같은 회사 첫 번째 에피소드의 첫 번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제 1화 여인 혼자 천하.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작은 서비스 플랫폼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셨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곳에 다닐 때 혼자서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주무르던 단 한 명의 여자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닐 당시 직원 수는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절반이 조금 넘는 직원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시급제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바생들의 대부분은 CS 업무 및 자료 편집 등의 업무를 주 야간으로 나누어 담당을 했습니다. 사장은 그 부장의 남편이었고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게임하고 유튜브 시청이 전부였어요. 형식적으로 사장은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 운영 및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모든 일은 그 부장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장은 업무 능력만 봤을 때는 모든 업무를 관리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업무 능력과 스타일이 너무 이기적이고 성격이 외골수라 다른 모든 직원이 힘들어했다는 게 문제였지요. 자, 사연을 들어보면 회사의 규모만 작은 게 아니라 물리적인 규모도 좀 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명 내외가 주 야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회사 공간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직원은 업무를 하는 동안에 부장이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장이 형식적으로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대외 업무를 그리 많이 보지는 않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작은 회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장은 대외 업무를 하면서 일거리를 가져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사장은 회사에 있어도 회사 업무를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신 부장급 되는 직원에게 일종의 그 전권을 맡기죠. 자, 이런 구조 내에서 전권을 가진 한 명이 일을 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모든 행동을 부장은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은 몇 번을 가는지, 직원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등 작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감을 이용해서 감시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감시만 하고 끝났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지적을 한참 동안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 내용만 봐도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 이해가 갑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 같은 거를 감시하는 사람이나 직장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몇 살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러면 직원들이 답답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횟수 확인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해당되었는데 어떤 직원이 화장실을 갔거나 혹은 퇴근을 하면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쟤는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 저러면 직장 상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직장 상사한테 예쁨 받으려면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해야 한다면서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부장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을 그리 많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자주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될 일인가요? 그렇죠.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직장 생활의 기본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을 많이 간다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그 부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직원들 화장실 가는 걸 체크한다는 거는 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중요한 거는 부장이 다른 직원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건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부장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에도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직원의 말을 끊고는 에이, 너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더 빠르다. B, 너도 A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는 등 오로지 자신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지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좋지 못한 감시를 한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이러면 직원들끼리 업무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럴수록 더 업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부장이 바로 개입을 하면은 직원들은 무슨 말이든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부장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나중에는 부장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느 하나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또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해서 자신이 예상했던 시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없는 자리에서 쟤는 이 정도가 한계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고급 업무를 줄 수가 없다. 쟤는 이거 극복 못하면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마치 직원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도 부장이 이런 험담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떳떳하게요. 이 부장은 계속 직원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쵸? 어차피 부장이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면 혼자 판단해서 각자의 업무를 조율하면 되는 거겠죠? 이 부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생각을 대놓고 직원들한테 말한다는 겁니다. 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도 물론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업무를 직원들에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니까. 만약 어떤 업무를 주었을 때 직원이 원활하게 처리를 못한다면 그 직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은 이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이제 직원에게 준 다음에 해야겠죠. 제 생각에 이 부장은 자신의 기준에 직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맞추지 못하면은 그 직원을 되게 천시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동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부장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 부장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알바생이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했고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 부장에게 그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없을 때 다른 직원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여기서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구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 못한다. 일을 하면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결국 큰 일을 못한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 다른 일을 더 하는 것을 그렇게 욕하는 건 무슨 생각에서일까요? 음, 보통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나요? 직원은 심지어 굳이 말할 필요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죠? 착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부장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직원이 한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 직원 욕을 또 하고 있네요.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인데
다른 일을 추가로 더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게 자기 딴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일종의 교육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인제 꼰대들은 직원들 정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잘 저지릅니다. 그 후 보통의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화장품 가게, 베이커리, 편의점 등 평범한 일자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여기는 대기업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편의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잘 갖추어진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는 저런 데서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요. 회사가 자기 남편 회사니까 자기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장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못지않게 그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지금 부장처럼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각 회사들이 나름의 개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자아도취에 빠지면은 모든 거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보게 되죠. 그것도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 이제 다른 회사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CS를 담당하는 CS와 관련 없는 전공을 가진 친구들은 그 계통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항상 다른 아르바이트를 무시하는지 말 중에 맞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일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니 어떤 말도 좋은 충고로 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절대로 대기업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시스템도 부장 말로 잘 갖춰졌다라는 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랑 새 직원이 입사하면 그 매뉴얼에 맞추어 일을 한다는 것이 전부였지 특별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라고 해봤자 부장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문장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각자 맡은 업무가 복잡했던 것도 아니고 특히 알바생의 대부분은 그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해야 하는 일을 맡아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장은 그냥 자기 자신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시스템이 소규모 회사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대기업 시스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프라이드 과시용인 것 같고 계속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다른 회사나 직종을 심하게 무시하네요. 정말 이 정도면은 부장의 인성이 좋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이든 회의 시간 이야기가 빠질 순 없겠죠? 그 회사도 회의가 쓸데없이 잦고 길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만 하더라도 매주 월요일에만 하던 회의가 어느 순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걸로 변경되었고 회의 시간도 항상 1시간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회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은 자기 자랑과 필요 없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부장이 어떤 옷을 사게 된 스토리나 전날 보고 온 드라마 이야기 등 쓸모없는 이야기만 하고 업무 이야기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잠깐 업무 이야기를 하다 그 업무와 관련된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업무 이야기를 하다 다른 자랑을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끝을 냈습니다.
여기에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를 보니까 그래도 회의가 있으니 정상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건 좀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회의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죠? 여긴 그나마 그게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꼭 참여했던 직원들끼리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확인하는 시간을 몰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한 직원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거나 대략적으로 이해한 대로 업무를 해서 부장의 의도대로 업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의 시간에 뭐 했냐고, 왜 그걸 이해 못하고 일을 망치냐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실제 사무실에서는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언은 충분히 나왔겠다 싶네요. 일을 망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은 감정 컨트롤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장이. 자신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핵심도 없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무슨 말을 할 땐 핵심만 콕 집어서 간결하게 말하라고 하고 정작 직원이 어떤 설명을 핵심만 간결하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냐고 무시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이해했는데도 말이죠. 제 착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희끼리 몰래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하는 말이 어렵냐고요. 거의 대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장은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알 수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듯이 직원들끼리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부장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 되나 보네요. 부장이 되게 이해의 폭이 좁고, 그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오로지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이 있는 직원들도 안 봐도 뻔합니다. 엄청 고생하고 있겠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퇴사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극심한 강박증과 환경미화였습니다. 일 중독에 가까웠던 사람이라 집도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었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 중에 몇 시간은 사무실 환경미화를 하는데 썼습니다. 부장 자리에서 보이는 직원들 책상에 사물이 놓여 있는 것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물건은 오른쪽보다 왼쪽에 있어야 더 쓰기 편하다는 등 직원들이 편한 업무 환경보다 자신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업무 환경이 되어 있어야 만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다 안녕하신가요? 안부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상사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잘 가다 한 번씩 혼자 몇 시간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직원들 책상 위치를 바꾸거나 사무실 전체 배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갈 만한 변화의 경우에는 말도 없이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냥 바뀌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좀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이유를 들어 공지를 해놓고는 주간 직원이 퇴근을 한 후 야간 직원과 변경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었는데 한 번은 제가 퇴사를 한 이후 캐비넷 위에 있던 화분 하나가 되게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이게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닌데 하면서 직원들에게도 그렇지 않냐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면서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위치와 각도를 잡아 놓은 후에서야 난 이 화분이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이뻐 보인다 라는 식이 아니라 이 화분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렇게 두고 이 앞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논리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완벽한 정답이라고 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서 어떤 때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부장의 환경 미화를 돕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의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는 서로서로 맞추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장은 매사 직원이 맞추어 줘야 하고, 최소한 직원이 자기 책상을 어떻게 쓰는가 정도는 상사로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항상 직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납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강박증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병 수준이 아닐까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 같아 보이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수준이면 제법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심하든 심하지 않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강박 증세를 보인다면은 이건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좀 하려고 해야 하는데, 음, 당연히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마음은 전혀 가지지를 않겠죠.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를 치료하는 것의 시작은 본인 스스로 그러한 부분이 일종의 병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얘기할 사건은 더 많지만 사연을 쓰면서도 과거의 상황이 떠올라 감정이 격해지네요.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을 사연으로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두 종류의 비슷한 상사를 경험했었는데, 하나는 생각보다 관리자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자리를 맡은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사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높으면서 왜곡된 상태로 그 프라이드에 심취한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버거운 걸 알면서도 괜한 자존심 때문에 더 괴팍하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우였고요. 뭐랄까, 분명히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업무를 처리해서 잘못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이해 못하는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환경을 계속 경험해 오면 상사의 입지가 좁아져서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자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더 목소리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역사를 너무 맹신하는 경우입니다. 자신도 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어떤 답들을 찾아냈으니까 그런 노력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답이 수많은 답들 중에서 하나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그것이 거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직원이 어떤 말을 하면 그중에는 자신이 반드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긴 하겠죠. 그래도 그런 의견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의 답이 정답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은 힘들어지죠. 특히나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신의 방법을 직원들이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저 비난을 합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분,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은 좋은 직원들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의 첫 번째 에피소드와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고 유쾌하고 즐거운 사연이 아니라 듣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하시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만 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좋은 사연도, 오늘과 같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좋은 품질의 방송을 만드는 게 먼저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겪은 모든 종류의 사연을 주제와 길이에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사연의 특성상 업종 정도만 소개가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처리해드립니다. 혹시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은 Family Incorporation을 줄여서 만든 gmail faminc22@gmail.com faminc22@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추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추석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해지실 텐데 추석 준비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 및 방역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